나는 최도식 서울 남부경찰서 강력반 형사였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저려온다. 2005년 대한민국은 온라인 세상이 열리던 해였다. 초고속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리고 다음 카페가 사람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됐다. 그 중에서도 등산 동호회는 특별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직장인들이 주말에 산을 찾기 시작했고 청계산은 그 중심에 있었다. 618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었지만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원터골 코스는 경사가 적당해서 초보도 쉽게 오를 수 있었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야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 산에서 한 여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박미선. 그녀가 정상회에 처음 나타난 건 2004년 5월이었다. 온라인 가입 신청서에 이렇게 썼다. 최근 이혼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강도 챙기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요. 잘 부탁드려요. 회장 김태주는 별 생각 없이 승인했다. 동호회에 이혼자는 이미 몇 명 있었고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 첫 산행날 원터골 입구에 모인 회원들 사이로 그녀가 나타났다. 키 165cm, 날씬한 몸매에 몸에 착 달라붙는 등산복. 검은 레깅스 위에 핑크색 바람막이, 가슴 라인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타이트한 상의.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었고 살짝 붉은 립스틱이 입술에 묻어 있었다. 실제 나이 38세라고 했지만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등산화도 배낭도 스틱까지 전부 최신 고가 브랜드였다. 등산 처음인데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좀 투자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주변 남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산 오르는 내내 그녀는 초보답지 않았다. 가파른 오르막에서도 수만 번 크게 쉬지 않고 올라갔다. 남성 회원들이 쉬어요. 힘들죠? 하고 물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저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그 미소에 남자들은 더 열심히 발을 굴렀다. 정상에서 점심시간. 그녀는 넉넉히 준비한 김밥과 과일을 꺼냈다. 자, 다 같이 드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김밥 한 줄을 집어 건네며 손이 스쳤다. 그 순간 받는 남성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하산길, 그녀는 자연스럽게 남성들 사이를 오갔다. 가끔 팔을 잡고 균형을 잡는 척하며 몸을 기댔다. 그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다. 뒤풀이 자리에서 그녀는 조금 더 솔직해졌다. 결혼 8년 만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사업 망하고 술만 마시더라고요. 참다 결국 헤어졌어요. 이제는 제 인생 제가 책임지고 살아보려 해요. 여성 회원들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고 남성 회원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밤 몇몇 남자들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해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동호회의 중심이 됐다. 여름 무렵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미선 씨 완전 여왕벌이네. 꿀벌들이 막 모여들잖아. 모두 웃었고 그녀도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하지만 그 별명은 그대로 굳어졌다. 산행이 끝나면 뒤풀이에서 그녀가 앉는 테이블이 제일 시끌벅적했다. 남성 회원들은 그녀가 어느 테이블로 가는지 보고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 속에 미묘한 거리가 있었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듯한, 그러나 더 가까워지고 싶게 만드는 거리.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최진호, 42세 건설회사 과장. 평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다. 그런 그가 산행 후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내 윤정숙이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어? 뒤풀이가 길어졌어. 한 분이 고민 상담을 하셔서. 정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통장을 확인하던 날 충격을 받았다. 매달 50만 원씩 현금 인출. 같은 시기 이강민의 아내 한수진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검소하던 남편이 갑자기 비싼 등산복을 사고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 샤워 중에 몰래 확인했다. 미선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 많이 나아졌어요. 강민의 답장 참나네요. 언제든 얘기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여성 회원 김영희는 더 날카로웠다. 미선 씨, 요즘 남자들하고 따로 너무 자주 만나지 않아? 친한 회원들과 조용히 이야기 나눌 때였다. 최진호 씨, 이강민 씨, 박동욱 씨 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대. 그게 뭐 어때? 친구끼리 커피 마실 수도 있지. 근데 뭔가 받는 것 같아. 명품 지갑, 최신 휴대폰 격리 월급으로 감당 안 돼. 12월 중순 결정적인 폭탄이 터졌다. 서준석의 아내 박현주가 남편 카드 명세서를 받다. 3개월간 매달 7,080만 원 현금 서비스, 과천 모텔 결제 내역까지. 여보, 이게 뭐야? 준석은 말을 더듬었다. 미선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줬어요. 모텔은 그냥 얘기 길어져서. 현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부부는 격렬하게 싸웠다. 준석은 결국 털어놨다. 그녀가 울면서 병원비 달라고 해서 안아주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됐어요. 모텔에서의 그날 밤은 준석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어두운 방 안 창문으로 새어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오빠, 나 너무 외로워. 아무도 날 안 믿어줘.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부드러운 입술이 목덜미를 스쳤다. 준석은 저항할 힘을 잃었다. 그녀의 몸은 뜨거웠고 숨소리는 달콤했다. 조금만 도와줘. 제발. 그날 그는 80만 원을 건넸다. 그리고 그 돈은 시작에 불과했다. 비슷한 일이 박동욱에게도 일어났다. 미선은 그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 울먹였다. 회사에서 횡령 의심받아서 변호사비가 필요해요. 그들은 과천의 조용한 모텔로 갔다. 방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옷을 벗었다. 오빠, 나 좀 안아줘. 오늘만이라도. 그녀의 손이 그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동욱은 결국 지갑을 열었다. 50만 원.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아내들은 하나둘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체계적인 수법이었다. 4명의 아내가 모여 증거를 모았다. 총 750만 원, 모텔 영수증 여러 장. 이건 사기야. 하지만 남편들이 자발적으로 줬다고 하면 증거가 약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윤정숙이 남편을 미행했다. 산행 끝난 토요일 오후 진호는 과천역 근처 카페로 갔다. 창밖으로 보였다. 미선이 눈물을 닦고 진호가 손을 잡아 위로하는 모습. ATM으로 가서 돈을 뽑아 건넸다. 미선은 감사하다는 듯 진호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정숙이 카페로 뛰어들어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났다. 부인, 오해예요. 상담뿐이에요. 상담하면서 돈을 받아? 수백만 원씩? 카페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미선은 가방을 들고 빠져나갔고 정숙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돈부터 돌려줘. 손 놔요. 폭행이에요. 직원이 달려와 말렸다. 미선은 그 틈에 사라졌다. 다음 날 미선은 산행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회장은 비상회의를 열었다. 익명 설문 결과 12명이 돈을 줬다고 했다. 최소 1,200만 원. 한 회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미선 씨랑 관계를 가졌어요. 모텔에서 몇 번 그 후로 계속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안 주면 아내한테 말하겠다고.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미 도망쳤다. 휴대폰 꺼짐, 주소 가짜, 회사 허위. 실명은 강수정, 40세. 과거 사기 전력 7건.
다른 동호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침투. 총 피해 37명, 3,400만 원. 남편이 만든 1억 5천만 원 빚을 떠안고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다. 2005년 10월 사건 1년 후 피해자들에게 문자가 왔다. 오빠 저예요. 미선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돈 갚을게요. 우리는 즉시 매복했다. 청계산 원터골 정상 오겨봉.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있죠? 파란 점퍼 아저씨, 검은 모자 아줌마 다 봤어요. 그녀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10월 22일 마지막 문자. 정상에서 기다릴게요. 사과하고 싶어요. 우리는 산 전체를 포위했다. 하지만 또 실패. 아쉽네요. 정말 오빠들만 왔으면 만났을 텐데 이제 안녕. 그날 오후 4시. 오겨봉 근처에서 여자가 쓰러졌다는 신고. 수면제 과다 복용. 입에 흰 거품, 맥박 약함. 신분증은 김혜진. 지문 확인 결과 강수정.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왜 살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다. 2001년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이 빚을 제 명의로 떠넘기고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됐고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살기 위해 남자들한테 손을 벌렸어요. 처음엔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줘서 점점 멈출 수 없었어요. 청계산은 제게 유일하게 행복했던 곳이었어요. 웃고 떠들고 친구처럼 지내던 순간들. 그래서 마지막도 거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재판은 2006년. 검사는 5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2년 6개월 선고. 반성하고 그녀도 피해자라는 점 참작. 피해자들은 분노했지만 법은 그렇게 결정됐다. 2008년 7월 그녀는 출소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첫 직장은 성남의 한식당 설거지. 월급 80만 원. 월세 25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녀는 매달 10만 원씩 따로 모았다. 피해자들에게 갚겠다고 한 약속이었다. 첫 돈을 준 건 최진호였다. 30만 원밖에 없어요. 더 모아서 드릴게요. 진호는 당황하면서도 받았다. 설거지하면서 어떻게 살아? 당연한 대가예요.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매달 어김없이 돈을 가져왔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직장을 옮길 때마다 월급이 조금씩 올랐다. 2010년 주방 보조, 2011년 분식집 직원. 그녀는 11년 동안 1,850만 원을 갚았다. 나머지 1,550만 원은 피해자들이 탕감해줬다. 2024년 그녀는 59세. 여전히 그 분식집에서 일한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청계산은 이제 보지도 않는다. 가슴이 먹먹해지기 때문이다. 가끔 최진호가 연락한다. 명절이면 떡 한 박스를 보내준다. 그녀는 더 이상 등산하지 않는다. 그 산은 이제 그녀의 죄와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속죄의 장소로 남았다. 나는 퇴직한 지 오래됐다. 하지만 그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녀의 미소, 모텔방 안의 뜨거운 숨결, 카페에서의 소란, 오겨봉에 쓰러진 몸, 그리고 11년 동안 매달 찾아온 작은 돈 봉투.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진정한 속죄란 무엇일까? 강수정은 그 질문에 온몸으로 답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끈질긴 진심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그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씁쓸하게 바라볼 것인가?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